지역 시사 흐름의 맥을 경남 도민일보가 날로 전해드립니다. 빠바빠빠빠 맥도날드. 경남 도민일보가 만드는 지역 친근 시사 방송 오디오 맥도날드 시작합니다. 저는 경남 도민일보 뉴미디어부 김현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손유진입니다. 네, 이승환입니다. 먼저 휴가에서 돌아온 이호기 환영합니다. 아울러 백신 2차 접종까지 무사히 마친 것도 축하드립니다. 저를 이제 백신이 오기, 방역이 오기, 아니면 또 신인류 이렇게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차까지 접종을 다 마치신 거잖아요. 근데 예. 오늘 오전에 부스터샷 얘기하더라고요. 예. 예. 아직 뭐 저희는 1차 접종도 하지 못했는데. 네. 이게 뭐 저 혼자 오래 살자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이게 다 우리 사회를 위한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예. 뭐 노욕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욕. 유병 장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 약공다리를 보시더니. 예. 어쨌든 두 분도 이제 뭐 접종을 예약을 하셨다고 했는데 네. 뭐 무사히 마치시기를 바라고. 그나저나 제가 이제 휴가 기간 동안 오맥 모니터링을 좀 했더니 이제 네. 원래 주 2회 방송을 1회로 줄인 것은 좀 바람직한데 네. 좀 분량이 많더라고요. 예. 네, 분량이 늘어난 게 맞고요. 네. 또 오늘 준비한 인터뷰도 이미 2건이 있습니다. 예, 아직 우리 사무기가 아직까지 잘 좀 모르겠지만 1호기가 이 어떤 업무를 줄인다는 것은 분명히 이게 등가교환의 법칙이죠. 뭔가 다른 업무가 있다는 것을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벌써 감이 오는데요. 네. 안 그래도 20주 가까이 자전거 이름 영상 편집 작업을 진행하셨잖아요. 예. 이제 그게 끝났는데 예, 맞습니다. 계속 고정하던 업무가 지금 하나 빠져가지고 뭐 제가 이제 좀 새로운 기획을 하나 또 정비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1호기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사실 더 불안하거든요. 뭔가 있습니다, 진짜. 역시 뭐 이호기랑 그럼요. 벌써 거의 3년째 아닙니까 제가. 그럼요. 뭐 예. 모든 걸 다 파악하는 이호기가 있어서 든든합니다. 예. 진짜 뭐가 있기는 인터뷰. 예, 곧 새로운 기획을 제가 공개할 계획이고요. 이미 제가 캐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캐스팅까지. 예. 제가 말이지 않습니까? 그냥 저를 그냥 가만히 둘 리가 없습니다. 일요기께서 모두 자녀가 한 명 있는데 네. 그 아기일 때 방에 가습기를 쓰지 않습니까? 예, 그 아기 있는 집에서는 이제 방에 가습기를 많이 틀죠. 그렇죠. 예. 그 또 제 아이 같은 경우는 그 아기 때 코 막히는 일이 좀 잦아가지고 특히 습도 이런 거 신경을 많이 썼었습니다. 예. 네, 그러면 그 가습기 살균제를 네. 썼을 그렇죠. 텐데 네, 이게 가습기를 써 보시면은 당연히 그 물 교체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 딱 한번 고민하게 됩니다. 이게 좀 불그스름한 그 물때 있잖아요. 그냥 이거 보면 이거 좀 깔끔하게 없앨 수 없을까. 그리고 또 좀 위생 문제 같은 것도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냥 놓고 가습기를 작동하면 뭐 살균이 된다고 하니까 아이 키우는 집에서는 그 건강을 위해서 살균제 사용을 당연히 고민을 하죠. 그렇죠. 네. 그 가습기의 이 물때가 사실 곰팡이 아닙니까? 네, 보면 네. 좀 찝찝하게 보이니까 찝찝하죠. 예, 많이 거슬리죠. 그러니까 저도 뭐 애 키울 때 그 가습기를 틀어야 하니까 네. 살균제를 구입하긴 했습니다. 네. 예. 그러면 가습기 살균제 그 피해 이슈가 터졌을 때 그 남일 같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이슈를 가볍게 받아들일 부모가 뭐 어디 있겠나 싶은데요. 뭐 저희 애가 뭐 직접적인 또 눈에 보이는 피해를 당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막 그게 다행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닐 정도로 비극이잖아요. 예, 뭐 저도 뭐 좀 교체하기 싫어가지고 덜 썼고 그다음에 네. 아무래도 또 빨래를 그냥 집안에 널고 이러다 보니까 좀 가습기 사용을 자체를, 덜 사용하니까 한편으로는 좀 그게 좀 나은 오히려 선택이었다는 결과적으로, 게 좀 예. 역설적이 됐는데 참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이게. 예. 네, 이 이슈가 터진 게 벌써 10년이 지났는데요. 네. 그동안 기업은 물론 검증허술했던 정부가 이 잘못을 인정하기까지 얼마나 힘든 그 과정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예. 예. 네, 하지만 이 참사도 당사자를 제어하면 점점 잊혀지는 게 그 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이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진행하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 10년 집중 행동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안 그래도 지난주에 경남도민일보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안은주 씨 인터뷰가 나왔잖아요. 예, 네. 무엇보다 기사에 나란히 배치한 그 피해자 안은주 씨의 건강한 모습과 그 네네. 병실에 누워 있는 사진이 참 마음이 맞습니다. 아프더라고요. 네네. 예, 그 배구를 하신 분 그러니까요. 같은데, 예. 네.
의사소통이 매우 힘든 상황에서 주변 도움을 받아가지고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예. 네, 그러면 일단 인터뷰를 진행한 이창호 기자에게 더 자세한 얘기를 음.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창호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창호 기자, 저희 청취자들한테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도민일보 시민사회부에서 일하고 있는 이창우 기자라고 합니다. 네, 저희 이번에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 기자회견 기사가 나갔었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이번에 피해자 안은주 씨 그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번에 어떤 연유로 기자회견을 열었는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예. 이제 안방의 세월호라고도 불리는 그런 사건입니다. 세상에 드러난 지 올해로 10년째 되는 해인데 네, 실제 가해 기업들이 이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판매한 건 1994년도부터였고 예. 2011년까지 48종류 998만 개 제품을 시중에 팔았습니다. 네, 그런데 2011년 정부가 원인 미상 산모 사망 사건 역학조사를 통해서 이제 가습기 살균제가 그 원인임을 밝혀냈고요. 예. 그 이후에 10년이 지났지만 피해자들의 완전한 구제 인정, 가해 기업들의 배상과 보상, 신규 피해자 발굴 같은 것들이 제대로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환경부 장관이 지난 5월 기자간담회에서 이 사건 진상조사는 이제 끝났다 이런 발언을 해서 또 무리를 빚었고 사회적 참사 특조위의 조사 권한도 법 개정을 통해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네. 정부의 의지가 계속 약해지고 있고 사람들의 관심도 식어가고 있는 지금 이제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이 사건이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알리려고 이제 가습기 살균제 참사 10년 집중 행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밀양 출신인 피해자 안은주 씨는 이 소식을 듣고 조금이라도 힘을 좀 보태자라는 마음에서 비대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아유, 막 술술술술 이야기 잘하고 있네. 예. 그 가습기 살균제가 아까 뭐 48종이라고 했어요. 그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그 안은주 씨가 그러면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는 그러면 딱 제품이 어떤 제품인가요, 이게? 이게 정확한 제품명은 옥시 싹싹 가습기 당번이라는 제품이고, 예. 네, 네, 2001년 영국 기업 랩킷 벤키저라는 영국 기업이 옥시라는 한국 회사, 다들 아실 텐데, 예. 이 한국 회사를 인수하면서 살균제 성분을 바꿨습니다. 옥시 랩킷 벤키저는 안전 실험을 생략하고 이 제품을 출시하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네. 그 안은주 씨께서 굉장히 용기를 내서 이번에 기자회견을 했을 것 같은데 네. 이 안은주 씨께서는 어떤 병을 진단받았고 또 이 가습기 살균제는 문제가 된 가습기 살균제는 얼마나 사용하신 건가요? 안은주 씨는 이제 2007년부터 네. 약 3년 동안 이 옥시 싹싹 가습기 당번 제품을 사용하셨다고 하고요. 네, 물론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사용을 한 거죠. 그랬겠죠. 그러다가 네, 2011년 이제 갑자기 쓰러졌고요. 네. 동아대병원에서 원인 미상 폐질환 진단을 받았습니다. 네. 그 이후에 10년 동안 이제 안 씨의 투병 생활이 시작이 된 네. 거죠. 예. 그럼 2007년부터 사용했고 2010년까지 3년을 사용한 거고 예, 안 씨는 네네. 2011년에 이제 쓰러져서 진단을 네네. 받았다고 이제 하시더라고요. 예. 네, 그 기사에 올라온 제가 이제 사진을 봤는데 네네. 그 병석에 누워 계신 사진하고 그다음에 또 젊었을 때 이렇게 배구를 하시던 사진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비교가 돼 가지고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운동을 할 정도로 이렇게 건강한 사람이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안은주 씨가 2017년에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 있는데 예. 그 내용을 보면 본인은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일한 자산이 이제 건강한 몸뚱아리다라고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네. 예. 키도 170cm나 되시고 졸업 뒤에는 이분이 마산 제일여고 출신이시고요. 예. 졸업 뒤에는 실업팀 배구 선수로 활동할 정도로 이제 무척 건강했습니다. 예. 예, 소속팀은 이제 현재 GX 칼텍스 서울 배구단 전신인 호남 정유 배구단이었는데요. 예. 예, 그때 뭐 팀의 주축 삼공주가 있었다고 하는데 안은주 씨는 보리공주라는 별명이 있었답니다. 네. 마산 제일여고 출신이라서 이제 경상도 문디라는 말을 이제 저희 지역에서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를 따서 팀원들이 붙여줬다고 하고 은퇴한 뒤에도 밀양에 정착해서 초등학교와 생활체육계에서 네. 코치나 심판으로 계속 일하면서 체육계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
네, 발병한 시기가 43살인데 그때까지 어떤 지병도 없었고 감기도 잘 안 걸리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네. 이렇게 투병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체육을 업으로 삼아서 평생을 일을 하고 했는데 이 3년간 사용한 살균제로 일상이 무너졌다는 거잖아요. 그렇게밖에 볼 수 없죠. 네네. 네. 그래서 현재 상태는 어떤지 또 이게 사실 아프면 돈이 많이 드니까 지금 어떻게 좀 생활을 하고 계신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지금은 거의 서울 세브란스 병원 안에서 네. 병상에만 누워 계시고요. 예. 예, 이렇게 건강했던 분이 10년 동안 이제 폐이식 수술을 2번 받았습니다. 예. 2번 받으면서 이식 수술을 받고 이제 후유증 없이 잘 호전되신 분들도 있긴 한데 안우준 씨는 이제 후유증이 생겨서 신장, 호흡 기능 이상, 하반신도 조금 마비가 오시고 또 시력도 청력도 떨어지시는 등 그런 후유증에 좀 시달리시고 계십니다. 네. 아, 여러 가지 합병증이 오신 거네요. 네, 그렇죠. 이제 또 목을 또 조금 절개하시고 산소 발성기를 가셔서 아주 작게밖에 목소리를 낼 수가 없는데요.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제 언니 안희주 씨라고 계십니다. 그 도움을 네. 받아서 손글씨나 아니면 손짓으로 의사소통을 나눴고요. 이분의 가족들이 굉장히 큰 고통을 받았는데 당연히 치료받는 동안 친정과 가족이 이제 억대의 빚을 졌고 그동안 이제 자식들을 좀 돌보지 못하셔서 이제 단란했었던 가정도 무너져 내렸는데 제가 여쭤봤을 때 좀 자세한 사정을 이야기하시기 싫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좀 괴로워 보였습니다. 네. 예. 네. 네. 뭐 안은주 씨 말고도 전국도 그렇고 경남도 그렇고 이렇게 피해자가 많이 계시잖아요. 이 가습기 살균제 지금 피해자가 지금 전국하고 경남하고는 어느 정도 이렇게 피해자가 파악되고 있습니까? 네, 지난 5월에 이제 환경보건시민센터 보고서를 보면 이 보고서가 이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여러 연구자들이 제품 총 판매량이나 인구수 같은 여러 변수를 고려해서 추산을 해놓은 건데요. 네. 전국 차원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가 한 893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고요. 네네. 이 중에서 이제 건강 피해를 입은 걸로 추정되는 사용자가 한 95만 2천 명 정도인데 약 한 10% 정도가 건강 피해를 입었다고 이제 추정이 되고요. 네네. 이 중에 사망자만 2만여 명에 이릅니다. 네. 예, 경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용자가 57만 8천여 명쯤으로 되는 걸로 추산되고 이 중 건강 피해자는 6만여 명 정도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피해를 신고한 사람이 굉장히 적은데요. 올해 5월 기준으로 306명밖에 없었고요. 예. 예, 밝혀진 사망자도 68명밖에 없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 중에서 이제 특별법에 따라서 피해를 인정받고 이제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 사람이 192명밖에 없었습니다. 예. 실제로 피해가 있었는데도 모르고 지나간 사람도 어마어마하고 피해를 뭐 밝혔음에도 구제를 못 받은 사람도 많다는 이야기죠. 예. 네네. 뭐 그렇겠네요. 뭐 조그만 사소한 증상 같은 경우에는 또 뭐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예. 네. 지금 이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처음 이제 언론에 보도됐을 당시만큼 10년이 지난 지금에는 많은 관심이 조금 부족하지도 않나 생각이 드는데 특히 그 책임자들은 지금 어떻게 됐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네, 책임자라고 하면 이제 역시 1차적으로는 제조사. 이런 제품을 만들어낸 가해 기업들이겠죠. 예. 네네. 이제 이런 가해 기업들에 대해서 2차례 검찰 수사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제 크게 2가지 성분이 문제가 됐었는데요. 그 중에 세퓨 성분 제품을 쓴 옥시, 롯데, 홈플러스 등 그런 기업들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CMIT, MIT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을 쓴 SK, 애경, 이마트 같은 기업들은 네. 이제 또 유죄 판결이 안 나고 무죄 판결이 났어요. 지금 예.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요. 네. 예. 이제 문제가 있는 제품을 또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이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놔둔 이제 환경부나 공정위 같은 각종 정부 부처의 책임도 없다고 볼 수 없겠는데 2017년 8월에 대통령이 피해자를 초청해서 직접 사과를 하고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한 일이 있었는데 예. 좀 포괄적인 사과였고 이제 관련되는 정부 관련 부처가 직접적으로
어떤 경위로 어떤 잘못을 했는지 사과를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 사회적 참사 특조위도 그동안 꾸려지기도 했는데 최근에 이제 조사 기능이 빠지기도 했죠. 지금은 그런 상태입니다. 예. 네. 그 앞서 말한 것처럼 문재인 정부가 2017년 8월에 이렇게 피해자들에게 일단은 뭐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이렇게 사과는 했다고 했는데 뭐 그 이후로 뭐 크게 뭐 변화가 있는 게 있습니까? 네, 변화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 2017년까지만 해도 이제 폐손상 피해자 같은 경우에 이제 피해를 구제받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예. 이제 단계를 1, 2, 3, 4단계로 등급을 나눠가지고 1, 2단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이제 가해 기업들로부터 배보상도 받고 피해 인정도 받을 수 있었는데 3, 4단계에 걸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것이 불가능했죠. 이제 근데 어려웠습니다. 굉장히. 근데 대통령이 책임지겠다고 약속한 이후에는 이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그 등급 기준이 기존의 등급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준이 생기고 원래 폐손상 3, 4단계 피해자로 판정된 피해자들도 이제 일부는 구제 인정 대상자가 됐습니다. 네, 전체는 아니지만 네. 이제 이 중에 3단계로 판정을 받았던 안은주 씨도 요 특별 구제 개정에서 병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돼가지고 그동안의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은 덜 수 있었습니다. 네. 특별 구제 개정이라는 거는 이제 기업들이 출연한 부담금하고 또 정부 예산을 조금 합쳐가지고 만든 그런 피해자 지원 기금입니다. 예. 수많은 피해자들이랑 또 시민단체에서 그 10년이 지난 지금 가장 중요하게 그 요구를 하는 것과 성토하고 있는 게 어떤 건가요? 네, 일단은 아까도 피해자 규모를 말씀드렸는데 보면 아시겠지만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신규 피해자 발굴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기존 3, 4단계 폐손상 피해자들도 전부 이제 구제 인정을 받은 것도 아니고요. 네. 네, 그리고 구제 인정 2017년 이후에 또 구제 인정이 된 3천여 명의 피해자들이 구제 인정은 받아서 병원비는 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런 가해 기업들한테 제대로 된 사과를 받거나 배상이나 보상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가해 기업들 사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도 아직 마무리가 되지 못했죠. 네. 그리고 구제 계정이 지금 한 1250억 정도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중에서 약 15%밖에 집행이 안 됐다고 합니다. 네, 지금 마련되어 있는 제도도 당장 좀 완벽하게 시행이 되고 있지는 못한 건데 네, 그래서 이제 안은주 씨가 대통령에게 아직도 약속을 끝까지 지켜달라라고 요구를 하시는 거죠. 예. 네. 일단 이번에 이 가습기 살균제 같은 경우에는 네네. 일단 제조사에서 팔면 안 되는 거를 만들었고 또 이거를 이제 막을 수 있는 어떤 정부 부처에서 이거를 허가를 내줬고 여러 가지 총체적인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도 10년이 지나서도 이게 좀 명확하게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네. 그리고 네. 예전에는 뭐 초기에 뭐 이렇게 발병하고 이렇게 문제가 됐을 때 시민들이 그 불매 운동하고 이런 게 많이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네네. 지금은 사실 좀 유야무야 돼 가지고 뭐 관련 회사 제품들 아직까지 뭐 판매가 되고 있고 이랬는데 네. 뭐 지금 뭐 저희가 뭐 불매 운동을 하라고 이렇게 뭐 독려를 하는 건 아니고 네. 시민들이 좀 관심을 가져가지고 네. 좀 그런 제품들에 대해서도 좀 만드는 기업에 대해서도 좀 감시를 하는 그런 네. 게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앞으로 기회가 될 때마다 열심히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성실하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이창호 기자 얘기를 듣고 나니 더 마음이 아픕니다. 네네. 예. 이 피해자를 모두 찾은 것도 아니고 이미 그렇죠. 드러난 피해자에게도 이게 배상 보상 뭐 등 대책도 마련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참 새삼 충격적이네요. 그렇네요. 예. 그동안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잊고 있었다라는 게 또 사회 구성원으로서 미안하기도 하고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잊지 않는다라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 초반에 뭐 다들 뭐 불매 운동 그때 막 그 시민 그러니까요. 천정하고 있는데 네. 지금은 좀 다들 잊혀져가지고 시들시들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예. 앞으로도 관련 내용 계속 챙기도록 하겠고요. 또 아울러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 살균 참사 10년 집중행동 그 활동에도 네. 응원을 보냅니다. 예. 그 예전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옆에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예. 우리 보통 엘리베이터 보면은 앞에 문 옆에 엘리베이터 버튼이 달려 있고 네. 또 옆에 벽 쪽에 조금 나지막하게 엘리베이터 버튼이 달려 있잖아요. 네. 예. 이제 앞에
그 문 옆에 붙어 있는 버튼이 그렇게 높은 데 달려 있는 것도 아닌데 예. 왜 굳이 옆에 엘리베이터 버튼을 또 달아놨지 이렇게 묻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우리 옛날에 그 벌설 때 오토바이 자세라고 했나요? 그 네. 의자가 없는데 의자에 앉은 것처럼 이렇게 그 다리를 예, 구부정하게. 다리를 네, 구부정하게 예. 해서 팔을 앞으로 내미는 자세가 있잖아요. 네. 제가 그걸 시켰습니다. 아니 그랬더니 뭐라고 예, 바로 왜 옆에 엘리베이터 버튼이 달렸는지 바로 알더라고요. 예. 그렇게 앉아 보면 왜 네. 이게 앞에 엘리베이터 버튼이 그러니까 있고 또 옆에도 있는지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 네. 1호기 친구가 뭐 떼쳐버렸다 좀 장애인 처지에서 생각하지 못했다고 보면 네, 그렇죠. 뭐 되겠습니다. 뭐 악의는 아, 없었던 것 악의는 같습니다. 없었고 예. 그 처지를 모르면 우리도 모르게 또 차별 또 불편을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네. 네, 그런 점에서 최근 의미 있는 보도가 하나 있었는데요. 예. 네, 창원시가 장애인 콜택시 안에 CCTV 설치를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네. CCTV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네,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이 분야 전문가를 한 분 연결해서 말씀 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참 전문가를 또 섭외를 하셨다. 참 진짜 섭외력이 상당하십니다. 그렇네요. 아,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장애인 콜택시 CCTV 설치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온 정의당 최영희 창원시 의원을 연결했습니다. 네, 최영희 의원님. 예, 반갑습니다, 기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의원님 저희 청취자들한테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창원시 시의원 정의당 의원 최영희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위원회 소속이신가요? 예, 저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2년을 했고 지금은 현재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속입니다. 네. 예. 네, 저희가 오늘 그 주제가 교통약자 콜택시 CCTV 관련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먼저 CCTV 설치가 왜 필요한가 이거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에 창원시에서 이제 시민 한 분의 사망 사고가 있었고 저희 사회가 지금 수술실 CCTV를 그 권대호 씨 사망 사건으로 하듯이 이제 CCTV가 있어야만 사고 시에 그 이용자와 운전자 간의 CCTV라든가 또 이제 버스나 택시 쪽에 택시처럼 이렇게 공용 서비스로 CCTV가 있다면 종사자분들도 또 안전 문제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네. 이게 꼭 필요하다고 보고 또 장애인 콜택시는 지금 부산을 병원으로 가시거나 이동 차원 뭐 거창도 가거나 부르는 곳은 경남도 전역을 가거든요. 예. 네. 장거리를 이동하기 때문에 더더욱 이게 더 필요하고 그런 면에서 뭐 CCTV는 뭐 장애인 이동 편의 증진의 한 시설이라고 저는 생각이 된 마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야, 의원님. 예. 그 의원님은 짧은 시간에 많은 정보를 전해 주실 수 있는 최적화된 목소리 스피드를 가지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네네. 아 근데 말씀은 빠르시긴 한데 네. 단어가 귀에 잘 들려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한테 필요한 인재인데. 네, 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퇴직합니다. 예. 그 창원시에서 올해 40대 먼저 우선 추진을 하고 하게 됐는데 이 예. 결정적인 그렇게 계기는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전세가 이제 107대인데 네. 올해 이제 5월에 90세 할머님이 이제 투석하시고 그 이동하는 중간에 내리막길에서 그 이제 내리막길로 휠체어가 쏠리면서 이게 앞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나셨던 거예요. 근데 휠체어 자체에는 벨트가 되어 있지만 보통 차에 있는 그 안전벨트는 또 하지 않아서 쏠림으로 이게 넘어진 거고 네. 그 이후에 이제 그 종사하시는 분께서 할머님을 이렇게 끼어 있으니까 그걸 들어 올리셨는데 이 골반 쪽이나 이런 데가 뼈가 다 어긋나면서 그런 합병증으로 다음날 사망 사고가 있어서 이 안전에 대한 그런 더 계기가 더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CCTV를 좀 설치를 하고 3년 안에 107대를 전부 다 도입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이 주된 이유가 안전벨트를 미착용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럼 안전사고가 좀 자주 일어나는 편입니까? 뭐 매년. 제가 이제 부서에 확인하기는 최근 한 3, 4년간 이렇게 큰 사고는 없었고요. 네. 근데 이제 미세한 접촉사고나 이런 건 있었지요. 네. 그래서 이제 운전원 교육이나 그런 건 꾸준히 해오던 차에, 그러니까 사실은 사고 조치가 사고 났을 때, 이렇게 바로 들어올리거나 이런 건 아닌데 이게 조금 조치가 그랬고 지금 운전원 이 기사님도 퇴직을 딱 한 달 앞두고 있는 거여서 정말 양쪽에 다 안타까운 사건이었어요. 예. 그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니까 돌발 네. 상황이 생겼을 때
바로 또 대응하기가 어려운 면도 좀 있겠네요. 말씀을 그렇죠. 들어보니까 예. 예. 그 요즘 항상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CCTV 하면 이렇게 뭐 설치를 하게 되면 뭐 네. 사생활 침해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운전자나 이용자나 또 사생활 침해 이런 문제로 좀 반대하시는 분 의견도 많을 것 같은데 그 네. 현장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이게 의외로 이제 저도 반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그렇지가 않아서 저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다행이네요. 예. 예, 이렇게 큰 사고가 또 있으니까 기사님들의 더 동의가 더 있으셨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공용 서비스다 보니까 이 CCTV가 콜택시가 근데 이제 콜택시는 지금 설치하지만 또 휠체어 택시가 또 있거든요, 창원에. 네. 휠체어 택시가 차량이 16대가 지금 14대가 있고 셔틀버스가 2대가 있는데 그 부분도 저는 도입해야 되는데 부서에 확인해 보니까 아직 도입 계획이 없어요. 근데 이제 장애인 콜택시는 장애인분들만 타시지만 휠체어 택시는 뭐 임산부라거나 장애인이라거나 노약자 중에 보행이 좀 어려우신 65세 이상 분들이 타시거든요. 네. 근데 양쪽이 다 필요해요. 그래서 휠체어 택시도 도입을 제가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안전띠 착용을 두고 국토부 지침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좀 엇갈리는 지점이 있다 이렇게 그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게 어떤 점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일단은 이게 국토부 가이드라인은 운전자가 출발 전에는 이 안전벨트를 다 매고 그걸 확인해야 된다가 이제 국토부 가이드라인인데 네. 저희 이제 운전원 분들의 내부 지침은 이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해놨는데 네. 상위법인 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는 이제 그 타시는 분들의 어떤 안전대가 더 위험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사실은. 네. 임신하셨는데 막다리시라든가 아니면 이게 장애인이신데 이렇게 신체가 더 변형이 되셔서 네. 더 안전띠가 더 어렵고 몸 본인이 힘들게 하는 경우 그렇죠. 예, 그런 분들의 경우는 매지 않아도 된다가 이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인데 네. 현재 저희 창원시는 3월에 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이 부분을 신설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방 말씀드린 안전띠가 착용이 더 위험하다고 판단될 때는 미착용해도 되고 다만 이용자에게 사고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고지하고 더 조심해야 된다 하고 운전원은 더 감속 운행한다 이런 거 해놨는데 근데 실제 이 종사자인 운전원 분들이 이거를 적용하시기가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이번 사망 사고도는 그 도로 제한이 60km인데 58km로 법정을 지켰지만 내리막길에서 58km는 좀 센 속도잖아요. 예. 그렇게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 내부 지침이 사실은 지금 이 3월에 신설한 이게 좀 애매해요. 그래서 요거를 놓고 도입할 거냐 아니냐의 그 중재에 제가 사실은 개입을 했었고 지금도 운전원분들은 요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죠. 그래서 저는 좀 이게 국회에서 국토부 지침하고 도로교통법하고 좀 조정이 좀 제대로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안전 이야기는 이제 잘 들었고요. 그 운영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네. 그 아까 창원시 장애인 콜택시가 아까 죄송한데 100몇 대 107대입니다. 107대 있다고 하셨는데 네. 이 107대면 좀 운영 대수가 충분합니까? 이게 창원시가 또 그렇지 다른 않습니다. 지자체 비교해가지고 이게 예. 좀 이 제도를 좀 잘 운영하고 있는 건지 그것까지 예. 같이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는 법정 의무 대수가 79대지만 현재 창원은 107대를 지원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저희가 알다시피 어떤 광역 버스들의 휠체어 좌석을 따로 그러니까 몇 좌석을 드러내고 휠체어석을 놓고 네. 해서 광역 이동권 같은 거를 창원시가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저는 도입해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장애인들의 그런 광역 이동권이 적기 때문에 그리고 또 창원시가 경남도의 거점 도시다 보니까 경남 전역에서 콜이 대부분 창원한테 와요. 네. 그래서 이제 법정 의무 대수 79대보다 더 많은 한 30대가 넘는 107대를 지원하고 있지만 경남 주변에 이용자가 많다 보니 이것이 이제 충분하지가 않고 예. 사실은 제가 전에 이제 주차장 관련 이런 교통회계 특별회계로 이걸 더 지원해야 된다를 시정질의 드릴 때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코로나가 있기 전에 이동이 많을 때는 40-50명씩 기다리세요, 콜을. 자기가 타시려고. 그게 막 3시간도 되고 이렇게 기다려서. 그리고 저희 조례가 또 부산에서 이제 부르면 빈차로도 100km를 가서 태우러 가야 되거든요. 네. 광역 지원을. 왜냐면 병원을, 창원분들은 큰 병원을 부산으로도 장애인분들 가시니까 네. 그 지원할 필요가 있긴 해요. 근데 이제 부산까지 빈차로 가니까 지금 107대가 대부분의 차량들이 36만, 40만 킬로가 넘었어요. 네.
그걸 또 교체하려고 이제 또 올해는 2011년식을 다 교체를 하고 내년에 2012년식 교체가 그렇게 한 36만 40만 킬로 남은 게 뛴 게 한 19대가 남았어요. 그럼 얼추 이제 노후 차량 교체하지만 차량 노후화도 문제고 이렇게 부산에서 콜하면 또 가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이게 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다행하게도 관내를 돌릴 수 있는 게 내년에 창원시가 바우처 택시를 도입하거든요. 네. 네. 이 부분도 제가 주장했던 건데 사실은 이게 좀 늦어진 거가 도가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으려고 해요, 현재.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개발비는 얼마 안 되지만 도가 그걸 지원하고 근데 운영비를 지원 안 하니까 경남도가 저는 좀 30% 정도를 지원해서 창원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구도 이 바우처 지원해서 장애인과 노약자의 어떤 이동권을 좀 늘려주셔야 된다고 봐요. 네. 지금 시가 하려고 하는 바우처 같은 경우는 장애인 대상자가 장애인 1, 2, 3급하고 65세 이상인데 이제 중증 장애가 보행 장애가 있는 분 그리고 뭐 유공자인데 상해 1, 2급 등급을 받으신 분 사실 근데 이분들은 굉장히 소수시거든요. 그 임산부이신 경우 지원인데 이제 내용은 아시다시피 이용 요금에 1,500원만 당사자가 내시고 나머지 시가 지원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바우처도 좀 관외까지 좀 가셔야 되죠. 실제로는. 왜냐하면 교통약자 콜이 이렇게 대수가 적고 수요는 많기 때문에 예. 그러려면 운영비를 좀 도가 지원하셔야 되는데 시가 감당하기에는 관내까지는 이 금액이 너무 커요. 네. 그래서 현재 관내만 운행하려고 하는데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네요. 그 의원님 지금 얼핏 들어도 네. 공급에 비해 수요가 훨씬 많을 것 같은데 네. 수요자가 대략 얼마나 되는지 규모는 알 수 있을까요? 이제 창원에 등록되신 장애인분들, 그분들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지금 창원시가 좀 선도적으로 잘한 거는 휠체어를 올릴 수 있게끔 저상버스를 도입을 했고, 네. 또 뭐 시티투어 버스 같은 경우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장애인 좌석 5개를, 그러니까 일반 좌석을 뜯어내고 5개를 앉히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장애인들도 저녁을 좀 돌아볼 수가 있고, 이런 건 정말 잘하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해야 될 부분은 제가 볼 때 또 휠체어 버스 도입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거를 광역 이동권을 지원하는 것처럼 콜도 사실은 더 대수도 늘리고 휠체어 택시도 지금 관내만 도시는데 휠체어 택시도 지금 대수가 적은 게 아니잖아요. 네. 아까 14대가 있고 셔틀이 2대가 있는데 이것도 좀 관내로 좀 하게끔 통합 운영을 좀 국가적으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교통약자 콜은 국토교통부 소속이고 휠체어 택시는 보건복지부 소속이니 이게 담당 부서도 다르고 예, 이용자들은 또 장애인이신데 이러저러 좀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교통약자 이동권 부분에 대해서 예.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이를 추진해 주신 부분이 잠깐 인터뷰 속에서도 네. 많이 느껴지네요. 의원님 네네. 혹시 저희가 여쭤보지 못해서 말씀 못하신 뭔가가 있으신지. 네. 그렇다기보다 제가 이제 장애인 콜택시에 꾸준히 관심을 가졌던 거는 네. 장애인 이동권 대부분 이제 뭐 일반 장애인 학교를 다니셨거나 아니면 그 이후로는 정말 저희가 학교 가는 길이라는 다큐 영화를 보더라도 네. 안에 계시잖아요, 집 안에. 네. 이분들을 자꾸 프로그램을 밖으로 꺼내서 좀 낮에 주간보호시설이든 프로그램이 좀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소속이 이제 경제복지다 보니까 장애인 보호자급장이나 재활자급장 분들의 장애인분들 종사하시는 분들 수입을 제가 좀 이번에 행정감사 때 봤어요. 네. 네. 근데 정말 월 벌어가시는 돈이 89,000원,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이러시기 때문에 사실 보건복지부 지침으로는 이제 시에게 지자체에게 의무를 줬거든요.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네. 뭐 그분들이 수입이 되는 일을 좀 시가 지원해야 되는데 현재 그런 부분이 좀 없어요. 그러니까 시가 만약에 회사를 이제 기업들을 지원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럼 그 기업이 일부라도 어떤 물품을 조립하는 거라도 좀 장애인들에게 일거리를 주셔야 돼서 저는 좀 장애인 채용 목표제를 주장하는 사람이기도 해요. 네. 그거를 이제 뭐 공무원에서 3%만 뽑아라 뭐 몇 인 이상일 때 얼마를 고용해라 이게 아니라 정말 일거리 소일거리든 이렇게 프로그램이든 좀 제대로 된 게 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저는 또 제가 대표 발의한 조례가 민간 공중 이용 시설에 장애인 편의 증진 어떤 그런 그러니까 경사로 같은 거죠. 만약에 그런 걸 예, 지원하라는 조례를 제가 했는데 식당이나 미용실을 이용하려고 해도 이렇게 경사로가 없으니까 그 이용 못 하시거든요. 근데 예. 그 비용은 정말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시가 그런 걸 좀 지원하도록 조례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지원하라는 문의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제가 부탁드려요. 그래야 이제 이 서비스가 조례대로 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이용을 좀 요구를 좀 많이 해주십사 하는 거고. 조례를
예. 제정하고 나면 시민들께서 더 애용을 많이 해달라는 거죠. 그래 수요가 그렇죠. 생겨야 예산도 만들어지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근데 조례만 만들어 놓고 수요가 없으시면 지금 이제 법정으로 큰 상가나 이런 데는 그런 시설을 갖춰 놓고 있거든요. 공중시설은. 네. 근데 작은 민간 시설 중에서 뭐 학원이든 미용실이든 어떤 상가 작은 규모의 소규모 그렇죠. 상가든 네. 그러니까 이게 화장실 문도 이게 미닫이식으로 만들어 달라거나 경사로를 지원해 달라거나 이런 거를 좀 요구를 좀 많이 해주시면 이게 조례에 힘이 실리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 장애인 콜택시에 관심을 가졌던 거는 사실은 교통약자 콜택시 기사님들이 쉴 곳도 없었어요. 비 오면 다리 밑에서 쉬거나. 네. 근데 제가 의원이 된 초기 18년부터 주장해서 한 2년 만에 이거를 쉼터를 마창지는 쉼터를 마련해 드렸거든요. 네. 근데 컨테이너 형태지만 이제 다리 뻗고 추울 때는 온돌도 들어오고 에어컨도 있고 이래서 특히 여성 기사님들 너무 불편하셨는데 이거 있고 근데 이분들은 현재 또 운전직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직접 운영하는 서비스의 그런 직종이지만은 일반직 전환을 하시고 좀 처우 개선이 많이 필요해요. 근데 네. 이제 수십 년째 그대로 보수나 이런 게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기사님들 대우도 좀 잘하고 이용하는 그러면 서비스도 더 나오지요. 장애인 이동권도 더 좀 넓히고 이런데 창원시가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어쨌든 긴 시간 예, 내주셔서 고맙고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예. 그 보통 이 정도 질문을 하면 저희가 25분 정도 계획을 잡는데 아, 네. 예, 15분 내에 끝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엄청난 보이스 파워가 있으시네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의원님이 관심 있는 분야 하시는 조례 그리고 업적까지 잘 들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렇게 종종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또 네. 다음에 또 다른 또 이야기가 있으면 저희가 또 연락을 드리고 문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민간 공중 이용시설 장애인 편의점진 설치에 좀 힘 좀 실어주시고 네. 네. 제가 국밥 한 그릇 사드시고 싶은데 못 드시고 가게에 못 드셔서 막 그렇게 애타는 장면을 제가 본질로 이걸 만들었거든요. 네. 예, 많이 좀 예산 좀 달라고 민원 좀 많이 좀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통 인터뷰하면서 저희한테 이런 거 바로 시키지는 않으시는데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원시 시민의 게시판 이런데 글 좀 많이 써요. 어디 갔더니 불편하더라. 어디 갔더니 장애인 이게 휠체어가 돌지 못하는 아, 화장실이더라. 고쳐달라. 그래서 밖으로 저희가 좀 일반인 보듯이 장애인분들도 많이 이동하는 거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편견이 없는 사회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예. 하겠습니다. 네.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기자님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잘못하는 정치인 비판을 뭐 자주 하긴 합니다만 네네. 또 우리가 또 잘하는 정치인 칭찬에 또 결코 인색하지 않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꼭 길지 않은 인터뷰에서 장애인 이동권 관련 예. 재행의 의원 열정이 참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아, 네, 예. 맞습니다. 그 공감하고요. 인터뷰는 길지 않았지만 내용은 진짜 많았죠. 네. 예. 경남 지역 그 매체 중에 자기 정책과 자랑을 이렇게 길게 할 수 있는 매체가 없습니다. 아유 네. 뭐 경남 지역 말고 그냥 전국에서 최고라고 아, 합시다. 뭐 누가 이거 확인할지 모르겠는데 뭐 누가 예. 확인하면 뭐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하면 또 어때요? 예. 그러다 더 길게 하는 매체가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그럴 땐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면 됩니다. 우리가 몰랐다. 아, 우리 덕분에 길게 하지 않냐? 미안하다. 예. 칭찬해주면 되지. 칭찬하. 너 잘한다. 그래. 오늘도 한 수 배웠고요. 네. 네, 그나저나 아직 칭찬을 하지 아, 않으셨는데 네네네. 네. 인터뷰를 두 건이나 연달아서 성사시키느라 수고했고요. 네. 질문도 잘 준비했고, 예, 사목이 든든합니다. 아유, 네. 예. 네, 이제 방송을 칭찬 들었으니 예. 이제 끝내도록 하겠고요. 마음은 칭찬 계속 듣고 싶은 게 아니라 방송 마무리 안 하고. 네, 딱 저희가 더 칭찬 받고 딱 끝내는 게 예. 깔끔할 것 같고요. 그렇네. 네, 저는 김현수였습니다. 예, 손유진이었습니다. 이승환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우리 방송이 이렇게 착한 방송이어서 이렇게 칭찬을 이렇게 우리가 많이 해줬나? 우리 방송 원래 우리 이랬나? 사목이가 자기 칭찬이 나와야 방송을 정말 아,